안녕하세요, 신졌습니다. 내 차 내 바이크로 일본 여행 가기 세 번째 영상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부산 도착해서 서류 접수하고 타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일본 땅을 밟는 일만 남았는데요. 바로 영상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후쿠오카 하카타항에 배가 도착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때가 5시 반, 6시 이때쯤 된 것 같네요. TV에서 일본 방송이 하네요. 여자 대학생 50명이 합니다. 잘이면 승무원이겠네요. 네, 기억나요. 네, 승무원들이 나와서 유시받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는 아침 식사고요. 기본 제공하는 건 아니고 식권 구매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뷔페식으로 나왔고 일본 음식, 한국 음식, 반찬들이 골고루 있었고요. 취향에 맞게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단단히 묶어놨던 제 바이크를 이쪽 전문가분께서 다시 풀어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타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바이크를 밖에 세우고 본 배의 모습이고요. 하카타항 모습입니다. 이날 다행히 날씨가 좋았네요. 이곳은 하카타항 터미널입니다. 신기했던 건 저 끝에 보시면 SBJ 은행이라고 신한은행 로고로 된 은행이 있더라고요. 신한은행이 일본에 진출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쪽 담당자분에게 받은 서류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하카타 승선 날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갈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이 날짜 꼭 맞춰서 와라.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9시 반까지 와라. 그리고 혹시 늦거나 변경할 거면 미리 연락달라. 이런 식으로 써있죠.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항구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입국과 출국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을 지켜서 시간도 지켜야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영수증은 보험 영수증도 있고요. 그리고 화물 영수증 같은 게 있습니다. 이때 이래저래 또 한 돈 1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영수증 나중에 좀 계산해봤네요. 커피는 저 담당하셨던 어르신께서 저 주셨는데 되게 잘생긴 중년의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좀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하카타항에 간다면 이분한테 좀 꼭 인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짐이 많았는데 이분께서 제 짐을 한사코 들어주시겠다고. 제가 다 들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들고 계신 게 꽤 무거웠거든요. 저게 이제 제 옷가지 같은 게 들어있던 거라 무거운 걸 계속 들어주셔서 정말 지금도 감사하네요. 이거는 하카타항 입구로 나온 모습입니다. 모든 수속 절차를 다 마치고 하카타항 밖으로 나왔을 때 옆에서 입국자들을 위해서 전통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맨 앞에 계신 남자분이 굉장히 잘생겨서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공연이었고요. 이 공연만 꽤 오래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리듬이 굉장히 신나서 한참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공연을 보고 난 뒤에 하카타항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무슨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크루즈더라고요. 저는 크루즈를 본 게 처음이라서 크루즈 배가 이 정도로 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배경으로 제 바이크를 사진 찍어본 모습이고요. 이제 짐을 바이크에 잘 챙겨서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시모노세키의 가라토 시장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액션캠을 제 헬멧, 그다음에 제 바이크에 설치했기 때문에 제 얼굴, 그다음에 제가 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제가 좀 무슨 말을 했죠. 일본에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게 약간 꿈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어제만 해도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완전 다른 나라에 한국에 있는 제 바이크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현실감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가라토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다리가 츠노시마 대교라는 다리고요. 굉장히 긴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역사책에 한번 나와서 그걸로만 알고 있고 그 외에 아는 정보는 전혀 없는데 여행 가기 전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쪽에 가라토 시장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자면 노량진 수산시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회, 그 다음에 스시 유명해서 보통 점심시간 전에 여기 있는 물건이 다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가서 이제 스시를 좀 먹어보고 싶어서 빨리 달려서 왔습니다. 가라토 시장 가는 길이고요. 가라토 시장 내부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시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점심시간에 거의 다 팔린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1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전에 최대한 빨리 숙을 끝내고 일로 달려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네, 거의 회가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대량의 회 혹은 여럿이서 먹을 수 있는 회밖에 없어서 제가 좀 살 수는 없는 정도의 양이라 아쉽지만 이 가라토 시장에서는 먹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배가 고프니까 일단 음식점들이 있는 곳을 향했고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원숭이를 데리고 쇼를 하더라고요. 더운 날씨였는데 원숭이가 조금 불쌍했습니다. 음식점에 있는 메뉴판들이고요. 바로 옆이 수산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음식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먹었고요. 여기서 저는 1000엔짜리 덴뿌라 도시 먹었는데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구글맵에 검색해보니까 이쪽 옆에 바로 유원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원지 잠깐 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노는 거 좀 보고요. 이때가 이제 9월이었는데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늘은 너무 청명해서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막 심해질 때쯤이었던 기억을 하는데 일본에 와서 이렇게 청명한 하늘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놀이동산을 실컷 구경하고 다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는 곳은 아카마 신궁이라는 곳입니다. 시모노세키는 약간 유적지 같은 곳인데요. 제가 유적지 같은 걸 좀 좋아해서 아카마 신궁을 제가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카마 신궁 가는 길이고요. 9월 날씨다 보니까 많이 덥진 않았습니다. 근데 낮에는 꽤 더웠고요. 대신 습하진 않아서 이게 체감상 더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청명한 바다가 계속 시야에 들어와서 달리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 아카마 진구라고 한글로 돼 있죠. 네, 이렇게 안내판이 돼 있는데 아카마 진구가 아니라 아카마 신궁이라고 위에 한자로 써 있죠. 아마 한글 작업하시는 분이 좀 약간 대충 하신 것 같습니다. 아카마 신궁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제 바이크를 세웠고요. 날이 덥다 보니까 그늘에라도 좀 세웠습니다. 아카마 신궁은 붉은색이 좀 포인트인 그런 유적지인데요. 굉장히 이쁜 유적지였습니다. 대신에 좀 재밌게 보긴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좀 담배 냄새를 좀 싫어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그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좀 빨리 보고 나왔던 기억인데요. 어느 정도 둘러보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키요시 동굴입니다. 아키요시 동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양 최대의 석회암 동굴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앞에 물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 동굴 자체도 되게 웅장하다고 해서 이곳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는 길이 조금 시골 길 같죠? 이렇게 터널도 지나고요. 가는 길에 길을 잘 못 찾겠어서 안내판을 보려고 잠깐 세워둔 모습입니다. 사막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사막을 봐서 반가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중간에 잠깐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키요시 지역에 가면 볼 곳이 두 곳입니다. 아키요시 동굴, 아키요시 석회암지대. 석회암지대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있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아키요시 동굴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일정을 좀 무리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그 회도 못 먹었죠. 아키요시 동굴을 보러 갔더니 제가 가기 한 30분 전에 딱 마감이 됐어요. 동굴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아마 안 되나 봅니다. 그때 제가 도착했을 때가 5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오늘은 마감이 됐다.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좀 이른 시간에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아키요시 동굴을 보러 간 거였는데 너무 아쉽지만 이 동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키요시 동굴을 못 보고 그 위에 있는 아키요시 석회암지대를 보는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리자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관리자분이 어떤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석회암지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고 제가 이제 석회암지대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관광 택시 같은데 여기 어르신 한 분이 저를 계속 힐끔힐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경치 보면서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오시죠. 네. 이렇게 힐끔힐끔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고 부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일단 뭐 카메라 같은 걸 챙기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여자 관광객 두 분인가를 태우고 오신 아마 택시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만 운행한 택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은 승합차에다가 관광객들 태우고 오셨는데 저한테 저분이 한국에서 오셨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제가 저 보고 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한자는 좀 약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그 엘리베이터 안내소겠죠 아마. 네, 안내소 같은데 엘리베이터 안내소라고 써있는 이게 뭐냐면 이
아키요시 석회암 지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키요시 동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보셔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저는 이거를 봤지만 이미 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없었습니다. 안내서 사진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저는 아키요시 석회암지대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본 모습입니다. 영상이 좀 못 살린 감이 있는데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대관령 목장 느낌도 좀 비슷하게 났어요. 굉장히 경치가 좋았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 말고도 드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은 드론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키요시 석회암 지대를 드론으로 좀 찍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일단 좀 사과 말씀드릴게 이때만 해도 제 드론 실력이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왜냐면 제 여행 일주일 전에 드론을 사서 여행 전날 한 번 딱 날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거의 연습 수준으로 날려본 거였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날린 거 치고는 뭐 잘 날다 생각하지만 영상미가 좀 썩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점점 좋아지니까 한번 기대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숙소로 이동한 중이고요. 제가 숙소를 잡은 지역 이름은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은 굉장히 일본에서도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긴 한데 그냥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 조금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약간 온양 느낌?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유다 온천도 제 느낌으로는 거기 갔을 때는 약간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가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은 실제로 많지는 않고 거의 내국인 관광객이 좀 많았습니다. 한국인은 거의 많이 가지 않는, 아마 이 이름조차도 좀 많이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키요시 석회암지대 구경을 다 하고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바이크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해 뜰 때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해 지기 전에 숙소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초행길이기도 하고 또 밤늦은 운전은 위험도가 낮에 비해서는 분명히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1벌 뒤에는 운전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일정보다 계속 다 딜레이가 됐어요. 왜냐면 오전에 바이크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계속 뒤쳐져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키요 전망대 제가 도착한 시간이 5시가 좀 넘었고 여기서 제가 나간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6시가 넘었으면 9월달이니까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면 이제 슬슬 해가 질 시간이라 좀 빨리 이동을 했습니다. 배경 자체가 조금 석양이 지는 느낌이죠. 최대한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마 마츠마사라는 호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 여관식, 그러니까 료칸식 호텔이고요. 숙박비가 7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7만원에 꽤 시설이 괜찮았습니다. 조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넓고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자, 유다 지역을 혹시 가실 거면 물론 호텔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주의라기보다는 좀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갔던 곳들이 대부분 약간 마이너한 곳이었어요. 유다 지역은 약간 내국인 위주로 오는 곳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외국인을 많이 맞이할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이분들이 영어를 거의 못하죠. 제가 예약을 하고 프런트에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그 프런트 남자 직원이 긴장해 보이더라고요. 네, 눈빛이 떨리고 안절부절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랑 한참 제가 뭐 아는 일본어, 그분은 뭐 저한테 천천히 설명해 주는데 대화가 정말 안 됐습니다. 특히나 일반 호텔이면 크게 할 얘기가 없는데 료칸식이라 다음날 조식은 뭐 일본식으로 할 거냐 서양식으로 할 거냐 욕탕을 어떻게 쓸 거냐 뭐 어떻게 준비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물어볼 줄 몰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분께서 본인도 좀 답답하셨는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Can you speak English?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Oh, yes!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엔 가만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주입식 교육으로 배워서 Can you speak English? 뭐 yes는 이제 외워서 기억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뭐 이거 다 나올 뻔했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are you? 결론적으로는 어떤 대화가 되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약간 일본인들의 상하 예절 이런 거 또 하나 느낀 게 이분이 중간에 좀 답답하니까 제 옆에 유카타를 입은 여자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마 저를 방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 같았는데 그분한테 영어를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 직원분이. 그래서 어쨌든 다 해결하고 그분이 저를 제 방으로 데려가 주는데 가는 동안에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분명히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낀 게 거기서 자기가 잘해버리면 자기 상사가 좀 면목에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못한다고 했다가 저랑 가는 도중에만 이렇게 영어를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일본인들이 약간 좀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방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제가 처음 봤는데 그 일본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상시로 데워주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단톡방에 어떤 친구가 중국 애들이 이런 데다가 양말을 쌓는다 먹지 마라 순간 움찔했는데 이곳은 뭐 외국인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라 여기다가 좀 물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씻고 좀 쉬다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편의점 음식을 좀 사와서 먹었습니다. 뭐 일본 편의점 음식은 뭐 유명하죠. 호루루이도 우리나라에서는 3-4천원씩 하는 거 일본에서는 뭐 1,000원이면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간소하지만 저녁은 이렇게 편의점 음식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정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은 다 했고 숙소까지 무사히 오긴 했지만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제가 원하는 걸 많이 하진 못했어요.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느끼지만 제가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짜는데도 여행이라는 건 확실히 계획대로 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바이크 여행이 그런데요.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 만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풍경을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날 영상부터는 제가 세운 계획대로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일본 첫째 날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일본 곳곳을 돌아다닐 텐데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